메이저리그 최하위 팀을 상대로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반 멜빈 감독은 팀 내 최고 타자인 이정우를 제외시키고 일정 수준의 타격을 보여주는 마토스를 기용하여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3대2로 앞서가던 경기가 8회 말에 이점을 허용하며 역전을 당하자 결국 이정우를 투입했고, 그가 타석에 들어서자마자 샌프란시스코 홈구장은 정우리 응원 구호가 울려 퍼지며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정우의 극적인 등장 이후 경기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더 스포츠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 4연전 중 첫 번째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전 샌디에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2연패를 당했으며 현재 19승 12패 승률 0.613을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 3위, 와일드카드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콜로라도는 5승 25패 승률 0.167로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가장 낮은 승률을 기록 중인 명실상부한 최하위 팀입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상대하는 이날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는 카일 프릴랜드로 이 경기 전까지 방어율 5.93의 승리 없이 4패만 기록한 투수입니다. 현장 중계진은 카일 프릴랜드는 주로 싱커, 포심,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며 결정구로 낙차가 큰 너클 커브를 던진다. 그러나 구질이나 제구력이 그다지 뛰어난 투수가 아니다 라고 평가하면서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투수라고 전했습니다. 많은 야구 팬들은 이정우가 콜로라도를 상대로 다수의 안타를 기록하며 타율을 크게 향상시킬 것을 기대했지만, 샌프란시스코의 반 멜빈 감독은 이날 경기에서 이정우를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시켜 미국 현지 팬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이정우가 올 시즌 30경기 타율 0.319, 3홈런, 18타점, 23득점, 3도루의 OPS 0.901을 기록 중인 팀의 핵심 타자이기 때문에 더욱 위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점 때문에 많은 현지 기자들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반 멜빈 감독에게 이정우를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문했고, 그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자주 언급했듯이 이정우는 지난 시즌 큰 부상을 겪은 후 재활을 마치고 팀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지난해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정우가 부상에서 회복되었지만 그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에 따라 계획된 휴식을 그에게 부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멜빈 감독은 이어서 이정우가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었지만 그것이 그가 오늘 경기 중에 출전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그를 라인업에 넣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다. 지난 두 경기를 패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시즌 전체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회 초에 샌프란시스코는 선두타자 1번 라모스가 상대 투수 프릴랜드를 공략해 선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리며 1점을 앞서 나갔지만, 이후 1사주자 1루와 2루의 득점 기회를 후속 타자들의 보진으로 추가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득점을 추가하지 못하자 콜로라도는 즉각 반격을 가해 3회 초 1점을 획득하여 1대1 동점을 만들며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중계진은 이 라인업의 유일한 좌타자인 야스트렘스키는 좌완 투수에게 약점을 가진 타자인데, 야스트렘스키를 빼고 이정우를 넣었어야 했지만 수비 측면에서 오익수를 담당할 선수가 부족해 야스트렘스키가 계속해서 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야와 외야수 백업이 너무 부족해서 이 부분이 장기 레이스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상대로 야스트렘스키는 프릴랜드가 높은 위치에 던진 84마일짜리 스위퍼에 그대로 서서 삼진을 당해버려 좌투수에 대한 약점이 너무 두드러져 보여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일부 팬들은 좌타자는 원래 좌투수에게 약한데 이정우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아니냐고 말하면서, 이정우의 스윙을 보면 스윙 스피드가 빠르다거나 파워가 좋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2루타와 3루타 부분에서 리그 최상위 수준에 있다는 게 정말 불가사의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미국 매체 MLB 네트워크의 분석가인 마크 데로사는 이정우의 타격폼을 정밀 분석하면서 정말 놀라울 뿐이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정우는 지난 시즌에 비해 보폭을 좁게 가져가면서 토우탭, 즉 앞쪽 발을 살짝 들었다가 놓는 동작이 굉장히 빨라졌다고
고 설명하면서 특히 뒤쪽 발에 무게를 두고 상체를 고정한 채 팔만 스윙을 하는데 이러한 스윙 자세 때문에 상대의 변화구와 유인구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정우의 스윙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특히 바깥쪽 공을 공략할 때 무게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하면서 좌타자가 좌투수에게 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깥쪽으로 빠지는 궤적을 가진 변화구에 매우 취약해 타석에서 공이 몸쪽으로 붙는지 아니면 바깥쪽으로 빠지는지를 구분할 때 거의 홈플레이트 가까이에 와야 구분이 가능한 각도에 있어 야스트렘스키처럼 그냥 쳐다보고 스탠딩 삼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정우는 상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쭉 펴서 스윙을 하는데 무게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뒤쪽에 유지한 상태라 공을 최대한 오랫동안 볼 수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6회 초 적시 2타점을 치며 3대1로 앞서 나가는 결정적인 안타를 친 플로렌스는 이정우의 스윙 동작에 대해 혀를 내두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정우는 내가 보기에 타격 실력으로는 리그 5위 안에 드는 선수다 라고 극찬하며 높은 공이나 낮은 공, 특히 바깥쪽으로 빠지는 공을 거의 동일한 스윙 동작으로 공을 맞춰낸다. 이런 스윙은 내가 처음 보는데 이 경우는 정말 믿기 어렵다. 인간이 저렇게 스윙을 할 수는 없다. 정말 대단하다. 라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플로렌스의 적시타 이후 계속된 득점 기회에서 마토스가 타석에 들어섰지만 약 79구를 던지고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프릴랜드의 84마일짜리 스위퍼에 헛스윙하며 삼진 아웃되어 아쉽게도 추가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콜로라도가 1점을 더 내며 3대2까지 추격을 하자 반 멜빈 감독은 8회 초 마토스를 교체하고 이정우를 중견수로 투입하여 1점차 승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 팬들의 환호성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교체된 투수 로저스를 효과적으로 공략한 콜로라도는 좌우측으로 안타를 쳐내며 2점을 추가해 3대4로 역전시켰습니다. 8회 말 투아웃 주자 1루 상황에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콜로라도의 새 투수 알렉산더는 초구로 91마일짜리 바깥쪽에 정확히 꽂히는 싱커를 던졌지만 이정우는 이 공을 지켜보며 5원 스트라이크를 허용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싱커가 바깥쪽에 제대로 제구되자 자신감을 얻고 이번에는 92마일짜리 싱커를 이정우의 몸쪽 위 스트라이크 존에 던졌고 이정우가 이를 쳐내려 했으나 투 스트라이크에 다시 몰리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투 스트라이크라는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유인구를 던지지 않고 이정우를 삼진으로 잡을 계획으로 다시 한번 싱커를 구사했고 이정우가 이를 타격했지만 아쉽게도 이 루수 땅볼 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결국 콜로라도는 4대3 스코어를 잘 지켜내며 2연승을 달성했고 많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안겼습니다. 구독, 좋아요, 긍정적인 댓글은 저희의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듭니다.